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끌려갔다. 그녀의 방에서 발견된 소민과의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고 어머니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다. 내가 이런 짓을 하고 다녔어? 동성애자라고 라는 어머니의 외침이 집안을 울렸고 지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이미 지은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지은은 25살의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소민과의 관계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소민은 24살의 대학생으로 예술을 전공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자였다. 둘은 대학 시절 우연히 만난 후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감정이 깊어지며 사랑으로 변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였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특히 어머니는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다.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지은을 몰아세웠다. 이런 더러운 짓을 그만두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소민을 사랑했지만 가족을 잃을 수 없었다. 소민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그만 만나자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소민은 지은의 집으로 달려왔다. 문 앞에서 소민은 지은의 어머니와 마주쳤고 지은 씨를 사랑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충격받아 문을 쾅 닫았고 소민은 그 자리에서 울었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소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제 일 때문에 미안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지은은 그 메시지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결혼. 하지만 소민을 만난 후 그녀의 세계가 바뀌었다. 소민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고 진정한 자신을 찾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 자유의 대가는 컸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지은은 아버지와 마주쳤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내 어머니는 화가 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지은은 놀랐다. 아버지가 그녀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터요? 라고 물었고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이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지지는 그녀에게 힘을 주었지만 어머니의 반대는 여전했다. 그날 밤 지은은 소민에게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냈다. 둘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소민은 지은을 안아주며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그리고 자신의 내적 갈등이 그녀를 짓눌렀다. 며칠 후 지은의 어머니는 그녀를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가려 했다.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반발했다. 이건 병이 아니에요. 제 사랑이에요. 처음으로 지은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립은 가족 내 분열을 가져왔다. 아버지는 중재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소민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그녀의 룸메이트가 둘의 관계를 알게 되어 학교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소민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이상한 애라는 낙인이 찍혔다. 이 모든 것이 지은과 소민의 관계를 시험했다.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소민을 포기하고 가족의 기대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할 것인가.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그녀는 소민에게 우리 헤어지자 라고 말했다. 소민은 충격받았지만 지은의 눈빛을 보고 이해했다. 내가 행복하다면 소민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그녀는 자유를 잃었지만 가족을 지켰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후회가 싹트기 시작했다. 지은의 결정 후 삶은 더 힘들어졌다. 회사에서 그녀는 무기력해졌고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실수가 잦아졌다. 소민과의 이별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밤마다 소민의 꿈을 꾸었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후회가 밀려왔다. 어머니는 지은의 변화를 보며 만족했지만 아버지는 걱정했다.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거냐? 아버지의 물음에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소민은 대학 생활을 이어갔지만 소문 때문에 고립되었다. 친구들은 그녀를 피했고 교수조차 이상한 시선으로 보았다. 그녀는 예술 작품으로 감정을 표현했다. 한 작품에서 두 여성이 손을 잡고 있지만 주변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림을 그렸다. 이 작품은 학교 전시회에서 주목받았지만 비판도 따랐다. 동성애를 홍보하나?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다. 소민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한 달 후, 지은은 우연히 소민을 만났다. 카페에서였다. 소민은 친구와 함께 있었고 지은은 혼자였다. 눈이 마주치자 둘 다 얼어붙었다. 소민의 친구가 누구야? 라고 물었고 소민은 이의 친구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카페를 나서며 지은은 소민을 따라갔다. 미안해, 지은의 말에 소민은 돌아보았다. 왜 지금 와서? 소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둘은 공원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가족의 압력을 설명했고 소민은 사회의 편견을 토로했다. 이 만남은 둘의 감정을 다시 불태웠다.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갈등했다. 우리가 함께하면 모두 잃을 거야. 소민은 잃는 게 뭐가 중요해? 우리 사랑이 중요하지. 이 대화는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와 대치했다. 엄마, 저 소민 사랑해요. 포기 못해요. 어머니는 충격받아 그럼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짐을 챙겨 나왔다. 아버지는 몰래 돈을 챙겨주며 조심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소민의 집으로 갔다. 소민은 놀랐지만 안아주었다. 둘은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워시했다. 지은의 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소문을 퍼뜨렸고 지은은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상사는 개인 생활이 회사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고 경고했다. 소민의 학교에서도 문제가 커졌다. 그녀의 작품이 논란을 일으켜 장학금이 취소되었다. 둘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관계도 긴장되었다. 어느 날 소민은 지은에게 내 가족 때문에 우리가 왜 고통받아? 라고 물었다. 지은은 미안해 라고만 말했다. 이 말다툼은 둘의 첫싸움으로 이어졌다. 소민은 내가 정말 나 사랑해 라고 의심했고 지은은 상처받았다. 다음 날 소민은 지은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지은을 돌려주세요. 그녀는 행복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라고 소리쳤다. 이 만남은 실패로 끝났다. 지은은 결심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소민과 함께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가기로 했다. 하지만 출발 전날 아버지가 찾아왔다. 내 어머니가 후회하고 있어. 돌아와. 지은은 망설였다. 이 선택은 또 다른 갈등을 가져왔다. 소민은 내가 결정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다시 고민했다. 부산으로의 이사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은과 소민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지은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소민은 온라인으로 예술 작업을 했다. 처음에는 행복했다. 사회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로웠다. 하지만 곧 현실이 밀려왔다. 돈이 부족했고 지은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 집으로 돌아와. 용서할게. 지은은 무시했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소민은 지은의 변화를 느꼈다. 너 아직도 가족 생각해? 소민의 물음에 지은은 아니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밤에 지은은 울었다.
소민은 그녀를 위로했지만 자신의 불안도 커졌다. 학교 친구로부터 너처럼 사는 게 행복해 라는 메시지가 왔다. 소민은 무시했지만 상처받았다. 둘의 관계는 점점 균열이 생겼다. 어느 날 지은은 옛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회사에서 내 소문이 퍼졌어. 조심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녀의 이력서에 동성애자라는 낙인이 찍힌 셈이었다. 취업이 어려워졌다. 소민은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이게 다 내 탓이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생각은 죄책감을 가져왔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소민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예술 모임에서 만난 혜진이었다. 혜진은 소민처럼 동성애자였고 그녀를 이해했다. 소민은 혜진과 시간을 보내며 지은과의 갈등을 잊었다. 지은은 질투했다. 그 애랑 뭐해? 지은의 물음에 소민은 그냥 친구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싸움이 잦아졌다. 지은은 소민에게 내가 날 망쳤어 라고 소리쳤다. 소민은 상처받아 그럼 헤어지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후회했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소민은 집을 나가 혜진의 집으로 갔다. 지은은 혼자 남아 절망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돌아갈게요. 어머니는 기뻐하며 어서 와 라고 말했다. 서울로 돌아온 지은은 가족의 품으로 갔다. 어머니는 그녀를 안아주며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지은은 소민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소민의 소식이 들려왔다. 혜진과 사귀기 시작했다는 소문. 지은은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지은은 소민을 찾아 부산으로 갔다. 소민은 혜진과 함께였다. 왜 왔어? 소민의 차가운 말에 지은은 미안해. 사랑해 라고 말했다. 혜진은 자리를 비켜주었고 둘은 이야기를 나눴다. 소민은 너 때문에 너무 아팠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소민은 망설였지만 받아들였다. 둘은 다시 함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재회는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이번엔 용서 안 해 라고 선언했다. 가족과의 완전한 단절이 시작되었다. 소민도 혜진과의 우정을 잃었다. 둘은 사회의 편견과 싸워야 했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어려웠다. 소민의 작품은 논란으로 판매되지 않았다. 둘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경제적 압박으로 지은은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소민은 프리랜서로 일했지만 수입이 불안정했다. 관계는 사랑으로 유지되었지만 피로가 쌓였다. 지은은 이게 정말 행복한가? 라고 자문했다. 소민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대답했지만 불안했다. 어느 날 지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내 어머니가 아프셔. 돌아와. 지은은 충격받았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 지은은 소민에게 가봐야 해 라고 말했다. 소민은 이해했지만 불안했다. 지은은 서울로 갔고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약해진 모습으로 미안해. 내 선택을 존중할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은 지은의 마음을 바꾸었다. 그녀는 가족과 화해하려 했지만 소민을 포기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소민을 데려와 라고 말했다. 지은은 놀랐다. 어머니의 변화는 병 때문이었다. 소민을 데려간 지은은 가족 회의를 열었다. 어머니는 소민에게 우리 딸을 잘 부탁해 라고 말했다. 이 순간은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지은의 직장에서 동료들이 알게 되었고 따돌림이 시작되었다. 소민의 예술계에서도 편견이 있었다. 둘은 LGBT 커뮤니티에 가입해 지지를 받았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이 커뮤니티는 둘에게 힘을 주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배신이 일어났다.
소민의 옛 친구가 둘의 관계를 언론에 제보했다. 기사가 나왔고 동성 커플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퍼졌다. 지은은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소민의 작품은 보이콧당했다. 둘은 절망했다. 지은은 이게 다 끝났어 라고 말했다. 소민은 아니, 싸워야 해 라고 응답했다. 둘은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아버지가 도와주었고 어머니도 지지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다. 소민의 가족도 처음으로 연락했다. 소민의 어머니는 미안해 라고 말했다. 이 화해는 둘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손실은 컸다. 지은은 우울증에 걸렸고 소민은 불면증을 앓았다. 둘은 서로를 지탱했다. 결국 소송에서 승소했다. 언론은 사과 기사를 냈고 사회의 인식이 조금 바뀌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승소 후 지은과 소민의 삶은 안정되었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소민의 작품은 인기를 끌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둘을 받아들였다.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지만 둘은 강해졌다. 그러나 내적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지은은 가끔 정상적인 삶을 선택했다면 이라고 생각했다. 소민은 우리가 한 선택이 옳았어? 라고 물었다. 이 질문들은 둘의 대화를 깊게 만들었다.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둘은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젊은 LGBT 청년들에게 조언을 주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둘은 성장했다. 지은은 사랑은 대가를 치러야 해 라고 말했다. 소민은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했다. 이 순간은 행복의 절정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도전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선택과 대가 속에서 당신은 지은의 처음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나?